안녕하세요. 지슬의 13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2002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발생한 여고생 실종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고생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굣길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기며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종 직후부터 대규모 수색과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실종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짧았던 하굣길이 한 가족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작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2년의 군산은 중소도시 특유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학교와 주거지가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었고,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하는 모습도 흔했습니다. 피해 여고생 A양 역시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곧바로 집으로 향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A양은 가출을 고민하거나 외부와 갈등을 겪을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굣길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A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다는 증언도 있고, 중간 지점에서 혼자 귀가했다는 이야기 역시 전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를 나선 이후 A양의 동선이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였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여겨질 만한 구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A양은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하굣길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시간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처음엔 학원이나 친구 집에 잠시 들렀을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닿지 않았고, 함께 하교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불안감이 커진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단순한 귀가 지연이 아닌 공식적인 실종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평범했던 하루는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직후 A양의 마지막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학교 주변 하굣길 골목, 자주 다니던 상점과 문구점, 분식집, 그리고 집 근처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따라 탐문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주민들은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A양임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CCTV가 지금처럼 촘촘히 설치돼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정밀하게 추적하기에도 기술적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는 누구였는지, 실종 직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나 당시 확보된 기록에서는 위협적인 메시지나 격한 통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를 확인해도 새벽이나 방과 후에 외출해야 할 만한 공식적인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굣길에서 우발적인 범죄를 당했을 가능성, 둘째는 누군가를 믿고 따라갔을 가능성, 셋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의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하굣길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각 가설을 뒷받침해 줄 물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도 결정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수사는 복수의 가능성을 안고 표류하게 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경찰은 혹시라도 A양이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없는지, 학교 생활에서 갈등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임교사와 친구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라질 이유도 사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장기화됩니다. 초기 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단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사라져갔고 목격자들의 기억 역시 흐려집니다. 수사 범위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지만 A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진행 중인 수사가 아닌 기록 속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군산 여고생 실종 사건은 이후에도 언론과 방송을 통해 간간히 다시 조명됩니다. 하지만 재조명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할 뿐 새로운 답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왜 하굣길에서 사라졌는지, 누군가를 만났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이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수많은 가설만 남긴 채 멈춰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도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굣길, 귀갓길,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 짧은 이동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산 여고생 실종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지슬의 13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